자,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가지고 2개의 공이 서로 다르면 1개의 동전 3번 던지고 같으면 2번 던진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색이 같은 경우가 있고 색이 같은 경우가 있고 색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색이 같을 확률이 얼마죠?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 건데요. 72분의 자, 72분의가 되겠죠? 자, 색이 다를 확률은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3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는 거기 때문에 얘가 12가 나오거든요. 그럼 72만 먼저 계산을 해주면 되죠. 21이거든요. 그럼 얘는 21분의 9가 될 거예요.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약분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7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7분의 4가 되겠죠. 자, 색이 같게 나올 확률이 7분의 3인 거고 색이 다르게 나올 확률이 7분의 4인 건데, 자, 색이 같게 나오면 동전을 3번 던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전 3번 던지는 거예요. 색이 다르게 나오면 동전을 2번 던지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다르냐? 반대죠? 색이 다르면 동전을 3번 던진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A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A가 나올 수도 있고 A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A가 나오는 경우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2번을 던졌을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오는 이 확률은 얼마예요? 얘는 4분의 1이죠. 4분의 1. 근데 얘는 3번 중에서 2번이 나와야 되니까 3C2의 2분의 1의 제곱이고 2분의 1의 1제곱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지 않고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2개를 곱해주시면 28분의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얼마죠? 8분의 3이죠. 요거 2개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14분의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28분의 6이니까 2개를 더해 주시면 28분의 9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68번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각 면에 1, 2, 3, 4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밑면에 적힌 숫자를 읽기로 했는데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를 m이라고 했고요.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했거든요. 자, i의 절대값 m-n제곱이 마이너스 i가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뭐 지금 사실은 뭐 이런 정사면체에 1, 2, 3, 4가 그려져 있는 정사면체를 던져가지고 아래쪽에 적혀있는 숫자를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고 3번 던져서 2가 나오는 횟수니까 자, 그러면 2가 나오는 횟수를 m이라고 했고 2가 아닌 숫자가 나오는 횟수를 n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2가 나오는 횟수랑 2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하다. 2가 나오는 횟수와 2가 나오지 않는 횟수는 더해서 3이 나와야죠. 네, 그래서 m하고 n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관계가 있고 그러면 n을 3-m으로 정리를 해주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i에 m-, 자, 요거 집어넣으시면 3 더하기 m이 되니까 i에 2m-3의 절대값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결국 m의 횟수에 따라서 마이너스 i가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 마이너스 i가 됩니까?
뭐 까먹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면 되는데 뭘 까먹긴 하면 되는데. 네, 세제곱 또는 예? 아니에요. 예? 7이요? 7이요? 맞아요. 네. 7. 자,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이 남는 수들은 i의 세제곱 마이너스 i가 나오거든요. i의 세제곱이 뭐니까? 마이너스 i이고 i의 4제곱은 얼마니까? 1이니까 7제곱도 마이너스 i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 숫자가 뭐가 나오면 되겠다. i의 세제곱이 나올 수 있는지를 보셔야죠. 일단 2가 몇 번 나오느냐 했으니까 우리가 m 값으로 가능한 건 당연히 얼마겠어요? 0, 1, 2, 3이겠죠. 3번 던져서 3번 던진 거 맞죠? 3번 던져서 2가 나올 수이라고 했으니까 2가 안 나올 수도 있고 3번 다 나올 수도 있잖아요. 0을 넣으면 마이너스 i가 나오네요. 그래서 얘 맞는 거고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i의 1제곱이니까 안 되겠죠. 2를 넣으면 i의 1제곱이니까 얘도 안 되겠고요. 3을 넣으면 i의 세제곱이니까 얘도 맞겠죠. 즉 0번 나오거나 3번 나오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걸 던져가지고 2가 나오는 확률은 4분의 1이니까 자, 3번 중에 몇 번이 나와야 된다? 2번이 나와야 된다. 아니, 0번이 나와야 된다. 또는 3번 중에 몇 번이 나와야 된다? 3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시면 돼요? 3C 0에 4분의 1에 0제곱 4분의 3에 세제곱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나올 확률은요. 3C 3에 4분의 1에 세제곱 4분의 3에 0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2개 더 해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그 독립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중요한 게 뭐냐? 횟수입니다. 횟수.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가장 중요한 말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횟수입니다. 횟수.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확률이 각각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9번 가볼까요? 자, A와 B를 포함한 6명이 정육각형 모양의 탁자에 그림과 같이 둘러앉아서 주사위 한 개를 사용해서 다음 규칙을 따르는 시행을 한답니다. 주사위를 가진 사람이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3의 배수면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반대의 방향으로 이웃한 사람에게 주사위를 준다고 했네요. A를 시작해서 이 시행을 5번 한 다음에 B가 주사위를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A에서부터 시작해서 총 몇 번을 해야 되냐면 5번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5번을 해서 B한테 주사위가 오려면 자,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돌아서 B한테 올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몇 번? 반시계 방향으로 몇 번? 5번. 그럼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5번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따지면 시계 방향은 0번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자, 반대로 이 B로 가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이 3번, 그 다음에 반시계로 2번 움직이면 또 B에 위치하게 되거든요. B에. 그래서 반시계가 2번, 그 다음에 시계 방향이 3번이 나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B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는 확률을 구해서 그게 0번이 나오거나 아니면 3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3의 배수가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다고 했고 3의 배수면 시계 방향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3의 배수인 것이고요. 3의 배수가 나오려면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자, 3분의 1에 해당되는 확률이 5번 중에 0번 나올 확률이니까 5시 0에 3분의 1에 0제곱, 3분의 2에 5제곱 나오거나예요. 얘랑 얘는 배반 사건이잖아요. 절대로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니까 두 개를 합한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각각의 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되죠. 자, 5시 3에 3분의 1에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에 제곱해 주신 다음에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71번 볼게요. 자,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A를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B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고요.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B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키는데 5번을 던지고 난 다음에 두 점 A, B의 사이 거리가 3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이고요. 자,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자, A와 B가 움직이는 기작이 좀 다르죠. 5 이상의 눈이 나오면, 자, 5 이상이 나오면 얘는 2칸 가는 거고 얘는 뒤로 1칸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얘는 음의 방향으로 2만큼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결국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 좌표가 제일 핵심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5 이상의 눈이 몇 번이 나오느냐. 지금 몇 번 던진다고 했냐면 5번을 던진다고 했거든요. 그럼 5번 중에서 5 이상의 눈이 X번이 나온다고 하면 4 이하의 눈은 5-X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각각에 따라서 A의 좌표가 정해질 것이고 B의 좌표가 정해질 거거든요. 자, A의 좌표는 X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2칸을 X번 가야 되니까 2X만큼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 이상의 눈이 5-X번이 나온다 그러면 왼쪽으로 2칸 간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배의 5-X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게 A의 좌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자, 왼쪽으로 1칸 가는 게 5 이상의 눈이니까 마이너스 X에다가 플러스 5-X번만큼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5-X를 이렇게 더해 주시면 B의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제 이걸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X-12, X의 좌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B의 좌표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빼주시면 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좌표의 차이가 나오는데 빼주고 나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빼주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X 5 이상의 눈이 나오는 걸 X번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누가 나와야 되냐면 3 이하가 되게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자연수의 수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집어 넣어보면 돼요. X가 0이면 15가 나오니까 안 되죠. X가 1이면 안 되고 2면 3이 나오죠. 그래서 X가 2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얘가 3이면 또 3이 나오죠. 3이 나오거나 4면 안 되고 5여도 안 되죠. 그래서 2나 3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2번이나 3번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이제 5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그럼 5번 시행해가지고 2번이나 3번이 나오는 거니까 5시 2에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3분의 1의 세제곱 또는 5시 3에 3분의 2죠 이거 3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나오죠. 이렇게. 자, 결국 여기서도 뭐가 중요하냐면 횟수를 설정한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다?
횟수. 횟수를 구해야지만 뭐 이 모든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횟수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요. 뒤에 문제를 하나 풀어볼까? 자, 오른쪽에 75번이 있거든요. 75번. 75번이 문제 적혀 있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풀어보세요. 최고 난도라고 쓰여져 있긴 하나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왜요? 어려워봤자 확률과 통계지. 학생이요? 누구지? 확인을 해볼게요.
볼게요.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최고 난도라고 하는 그 글자 때문에 아마 힘들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갑이 B를 선택을 해서 뭐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4번을 공을 몇 번 뽑는다 했죠? 5번인가요? 5번을 뽑는데 빨간 공이 더 많이 나오면 4회 이상이나 나오면 당연히 빨간 공이 더 많은 상자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번 정도 이하, 3번 이하가 뽑히면 A를 뽑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틀릴 수 있죠. 왜? B를 뽑은 다음에 5번을 다 뽑았는데 흰색만 계속해서 주구장창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갑이 B를 선택했을 때 을의 판단이 틀릴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자, B를 선택한 상황에서가 전체 경우예요. 그러니까 B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빨간색이 3번 이하가 나오는 확률과 그 다음에 빨간색이 4번 이상이 나올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B를 가지고 B 상자를 가지고 빨간색이 한 번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5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자, 문제는 을의 판단이 틀려야 돼. 언제 틀려요? 언제 틀려요? 언제 틀려요? 자, 요만큼이 나오면 을은 어떻게 판단해요? 뭘 뽑았다고 판단해요? A를 뽑았다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틀린 거잖아. 그죠? 얘를 뽑으면 B를 뽑았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을의 판단이 틀리려면 몇 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나오거나 한 번 나오거나 2번 나오거나 3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4번 나오는 거랑 5번 나오는 거를 전체에서 빼주는 게 이거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전체 1에서 빼준다. 뭘 빼주느냐? 4번 나올 확률과 그 다음에 5번 나올 확률을 빼준다. 빨간 공이. 그럼 빨간 공이 5번 나오려면 빨간 공이 5번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한 번 빨간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분의 2죠? 그럼 3분의 2를 5번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뽑을 확률은 뭐라고 써야 돼요? 5시 4에 3분의 2에 4제곱에 3분의 1에 1제곱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요? 내가 틀렸나요? 나 틀렸어? 왜 그래? 왜 나 엿먹이는 거야? 괜히 수근수근 돼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을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흐름이에요, 흐름. 확률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확률을 배울 때 처음에 확률의 정의를 배우고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배우고요. 수학적 확률들을 계속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확률의 덧셈 정리.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실제로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곱셈 정리. 배우면서 독립과 종속을 따지고 독립사건인 경우에 대해서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워서 이런 확률들을 배우는 거죠. 몇 번 시행했을 때 몇 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최종적인 과정이고 사실 이 과정이 뒤에 통계에도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지금 이렇게 된 확률들 있죠. 사실 얘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5C 0의 3분의 2의 0제곱, 3분의 1의 1제곱. 얘는 5C 1의 3분의 2의 1제곱, 3분의 1의 4제곱. 5C 2의 3분의 2의 제곱, 3분의 1의 3제곱. 5C 3의 3분의 2의 세제곱, 3분의 1의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나열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확률 구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해주시고 뒤쪽에 있는 통계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짓을 또 했네요. 또 프린트를 뽑았어요. 프린트를 왜 돈을 받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누가 자꾸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을까?
자,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맨 앞장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몇 문제 나왔는지, 뭐 2017년도에 몇 문제 나왔는지 나오거든요. 이산 확률 분포에서요. 근데 이제 단원이 총 3개예요.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그 다음에 통계적 추정, 이렇게 통계를 3가지로 나누어서 배우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통계를 가르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통계를 모르면 잘 살 수가 없어요. 통계를 모르면 잘 못 살아요. 예, 그래서 통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통계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는 이 실질 생활과 제일 관련이 높은 수학적 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통계는 어차피 자료의 수집이고 자료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고 여기는 뭐 해도 되겠다, 여기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통계의 주된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확률 질량 함수. 그래서 통계 파트에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라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이산이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이산 가족 할 때 그 이산이에요. 떨어져 있는 어떤 변수에 대한 확률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 분포를 우리는 이산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지금 확률 변수 x를 잡고요. 자, 지금 필통에 들어있는 샤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을게요. 지금 총 12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의 개수라고? 샤프의 개수라고요. 자, 샤프의 개수이고, 자, 이 샤프의 개수가 없을 수도 있고, 수학학원 오는데 없을 수도 있잖아요. 수학학원을 오는데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있네. 저기 혹시 분홍색 미니마우스 쿠르토가 샤프 주인 있어요? 도대체 누구 거야? 주인이 없어.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확률을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전체를 근원 사건으로 보자는 거고요. 총 12명의 근원 사건 중에 샤프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한 사람,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8사람, 요거 한 사람, 그 다음에 요거 2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 이렇게 쓴 거는 도수예요. 도수.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도수 분포표. 이거를 확률로 바꾸려면 전체가 1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모든 확률의 합은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잘 읽네. 이산 확률 분포표. 자, 이산 확률 분포표는 이 이산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 이산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로, 분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함수거든요. 값을 넣으면 확률이 나오고요. 값을 넣으면 확률이 나오고요. 값을 넣으면 값을 넣으면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x값 하나에 확률 하나가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함수예요. 따라서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변수 하나에다가 확률이라고 하는 무게를 달아놓은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무게를 달아놓은 것처럼 질량을 달 수 있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나타내는 방법은 3가지예요. 표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식인데, 그래프는 거의 다루지 않고요. 표랑 식만 씁니다. 근데 표랑 식 중에 누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느냐? 이거를 그림의 크기로 표현하면 표, 그 다음에 식, 요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뭘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표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성질을 우리가 보면, 자, 이 확률의 합은 1이다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이 좀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나머지를 구해서 이 확률을 채워주시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사건의 확률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해서 확률을 채워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는 일을 해야죠. 자, 이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숫자로 그 집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집단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숫자를 다 보고 이 집단은 어떤 집단이니까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통계 자료들을 우리가 모으는 이유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이렇게 모은 다음에 그 통계 자료에 해당되는 어떤 수치를 보고 아, 여기는 뭐 해줘 라고 대응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적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수치가 바로 이거죠. 자, 평균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통계를 배울 때 대표값과 산포도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대표값 중에 가장 중요한 대표값이 바로 평균.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보통 이걸 가지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야, 옆반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 반 평균 얼마야? 분발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평균이 어떠한 그 집단의 성격을 대변하는 가장 대표가 되는 값이고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객관식으로 줄게요. 1번 죽음포도, 2번 산포도. 얼마나 퍼져 있느냐를 숫자로 나타낸 거예요.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근데 원래 평균을 구하면 평균으로부터의 거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우린 편차라고 얘기를 하죠. 평균이 70, 80, 90이면 평균이 80이니까 이거의 편차는 마이너스 10이고 0이고 10이죠? 근데 편차를 항상 다 더하잖아요. 그럼 항상 0이 나와요. 그래서 편차를 더하는 건 의미가 없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편차의 제곱을 합니다. 편차의 제곱을 하면 100이 나오고 0이 나오고 100이 나오죠? 이것들을 더해서 개수 3개로 나누어 준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산이라고 부르죠. 분산. 자, 이렇게 분산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는 저 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평균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분산을 구하고 어떻게 하면 표준 편차를 구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 자, 그 평균, 표준 편차, 분산에 대한 이야기를 저 표에 관련 지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정도는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도 해서 빠르게 갑시다. 그리고 시그마 기호도 나오기도 해서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확률 P를 X는 XI일 때 확률이라고 얘기하고요. 요거를 P1, 이걸 P2, 땡땡땡 PI라고 부르고요. 땡땡땡 PN이라고 부릅니다. 합은 항상 1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 성질,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는 항상 얼마다? 1이다라는 성질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평균을 일반적으로 M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식인데 뭐의 약자지? M. 미들. 네. 어젠 자급자족이라고 하더니 뭐죠? M. 뭐의 약자죠? 평균. M. 아, 역시 배운 지 얼마 안 돼야 다 기억나죠. 예. 자, 민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이에요, 평균. 자, 이 평균이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사람을 뽑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샤프의 개수, 그래서 기대값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평균은 EX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대값, X의 기대값, X의 평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해요. 자, 이 평균을 어떻게 구한다라고 배웠었냐면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죠. 이렇게 전부 다 곱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이게 바로 뭐다?
평균이 된다라고 이제 배웠었단 말이죠. 그래서 x1 p1 더하기 x2 p2 x3 p3 xi pi xn pn 다 더해주면 x의 평균이 된다. 이렇게 쓸 수 없으니까 시그마로 바꿔줘야 되겠죠.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 i, p, i 해주시면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평균이라고 한다 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평균을 구할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원래 어떤 변수에다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에 확률 곱한 다음에 이것들의 합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변수의 평균이 나와요. 이 변수의 평균. 그러니까 여기다 얘 곱하고 이것들을 쫙 다 더해주면 일반적으로 얘의 평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곱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다 더했다 합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그 다음에 pi가 나오면 가운데 있는 놈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xi는 뭐냐면 x잖아요. 요거의 평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분산을 구해 주셔야 되는데 Vx라고 부르는 이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죠? 어떻게 구해요? 아니, 할 줄 안다며. 할 줄 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자신감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분산의 정의부터 해야 되겠죠. 아까 전에 분산 정의를 했었는데 뭐였죠? 묻지 않으리.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편차들을 다 제곱한 다음에 더해서 3으로 개수로 나누는 거. 이거 편차 제곱 평균이거든요. 이건 방금 전에 배웠던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편차는 누구와 누구의 차이라고? 변수와 평균의 차이예요. 변수에서 평균을 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xi에서 m을 뺀 거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니까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pi를 붙여주면 이 가운데 있는 놈의 평균이 된다라고 아까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요거를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것과 이것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분산이 구해지고요. 네 번째는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분산에 루트를 붙인 값을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자, 이게 딱히 어떤 의미를 갖는다기보다는 어떤 좀 상대적인 값으로서 이 분산이 크면 편차들이 큰 거예요. 편차들이 크다는 얘기는 평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걸 뜻하는 거고 분산이 작으면 평균으로부터 많이 가까운 위치에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수치를 가지고 상대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는 어떤 성적들 학교에서 성적을 만약에 평균 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다. 자, 평균이 40이고 표준 편차가 20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78점을 받았다. 78점을 받았다.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의 등수를 알 수 있어요. 이건 통계적인 지식으로 꼭 내가 앞에서부터 1등, 2등, 3등, 4등 해서 이렇게 몇 등이다 이렇게 세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도 나중에 정규분포를 알고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도 대략적으로 한 얼마예요? 한 3%니까 상위 한 4% 정도에 해당되는 점수다라는 거를 바로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산을 안 해도 1등급이에요.
이 상황이면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측정하는 이 자료의 개수가 크면 클수록 점점 정확해진다라는 것이 통계의 마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셔야 될 것은 결국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한 다음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나왔을 때 얘가 대략적으로 상위 몇 퍼센트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고 이 위에 있는 사람이 대략적으로 몇 명 있다라는 걸 직접 세지 않고 계산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게 이 통계를 배우는 이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죠. 예측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20살 때 신검을 받았어요. 신검을.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진짜 놀랄 거야. 그때 나하고 몸무게 몇 킬로였냐면 56킬로 했단 말이야. 56킬로. 아, 감이 없구나. 지금이 한 75킬로 되거든요. 지금보다 20킬로가 적었다고. 상상이 됩니까? 56킬로? 지금 75킬로인데? 이거 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2급을 받았어요. 신장에 대해서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간다고. 신장 체중 미달로 2급을 받았는데 신검을 받을 때 신검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검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군대로 다 와요? 안 와요. 누구는 미루고 누구는 들어왔다 다시 나가요. 훈련소에 있다가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럼 내보내줘요. 진짠데? 혹시나 딱 갔는데 갑자기 막 군대를 딱 갔는데 아씨 여자친구 도망갈 것 같아. 그러면 저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러면 다시 내보내줘. 알겠죠? 네, 잘 활용해 주세요. 어쨌든 간에 그 신검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군대를 가는 거 아니에요. 다 가는 시기가 다 달라요. 하지만 신검을 매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 그 군대에 가야 하는 사람들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기 위해서요. 키의 평균, 그 다음에 키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대략적으로 표준 편차가 크다면 옷의 사이즈를 되게 많이 늘려서 여기에 그 큰 사이즈의 옷과 작은 사이즈의 옷도 많이 만들어 놔야 들어왔을 때 지급을 하죠. 들어왔는데 그때 제작을 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키의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런 나라들도 있거든요. 뭐 베트남 이런 나라는 키가 조금 작은데 다 그냥 고만해요. 키가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사이즈가 많을 필요가 없죠. 사이즈 가운데 있는 사이즈를 제일 많이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 돈을 줄이는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미리 많이 만들어 놓으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돈을 줄일 수 있어요. 물론 특수한 한두 사람 같은 경우는 특수 제작을 해야 되죠.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최홍만이 군대 온다 그래가지고 최홍만이 2m 30이에요. 예, 군대 온다 그래가지고 그 신발도 특수 제작해서 340짜리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옷도 2개를 붙여가지고 한 130 정도 사이즈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더니 군대를 안 왔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해야 돼. 그 사람이 왔는데 옷이 완전 군복을 입었는데 완전 그 쫄쫄이 같이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비를 해놨는데 안 왔어요. 안 온 이유는? 그 군대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사유예요. 안 온 이유는 뭘까요? 십자인데 아니에요. 그 뇌종양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머리를 한번 열었다 닫았어요. 그럼 면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머리를 한번 열었다 닫으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군대 면제입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는 게 이제 1차 우선이에요. 그래서 거기 뒤쪽에 보시면 이런 문제가 제일 많아요. 이런 문제가.
27번부터 시작해서 자, 27번부터 시작해서 저쪽 여기 54번까지 전부 다 이 내용이거든요.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48번부터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최근에 증명으로 아주 핫한 문제예요. 그래서 119페이지의 출처를 한번 보시면은요, 2018 수능, 그 다음에 2018 삼사관학교, 2018 교육청, 2017 평가원, 2017 교육청, 2017 수능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 교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출제가 됐고 작년에도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빈칸 채우기 문제는 정확하게 확률과 통계를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다지 어렵진 않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 채우기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평균 구하기예요. 두 번째는 분산 구하기입니다. 자, 분산을 구하면 거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를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번 볼게요. 27번. 자, 2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px가 자, x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식으로 주어져 있죠. 자,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 굉장히 적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무슨 얘기냐? x가 -1일 때, -1일 때, 0일 때, 그 다음에 x가 1일 때, 2일 때인데요. 자, 이걸 가지고 항상 표를 만들어 주세요. 자, 표를 만들어 주시고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입니다. 그럼 각각의 확률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일 때는 여기다 -2를 넣어주세요. 그러면 k 플러스 9분의 1이죠. 9분의 2죠. 그 다음에 -1일 때는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k 플러스 9분의 1이고요. 0이면 k고요. 그 다음에 1이면 k 플러스 9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9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첫 번째 성질은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다? 1이다라는 걸 사용하셔가지고 자, 이걸 사용하셔가지고 K값을 구해주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8번, 29번, 30번, 31번이 다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쭉 27번부터 시작해서 31번까지 풀어보시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아마 31번 정도 문제니까 31번 정도만 빠르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기초가 좀 되어 있는 사람들은 31번으로 바로 가셔도 되고 앞에서부터 조금 기초를 쌓아야 되겠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답지는 똑같으니까 답지 확인하시고 채점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표가 없는 건 표를 그리시고
한 번은 안 되잖아. 흰 공을 다 꺼내야 되는데.